2017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중학교 함수 영역에서 자, 우리는 지금 2022년도 거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함수 영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교과서 자료를 이용하여 영역에 추가된 성취 기준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가와 나를 이용하여 수학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살펴야 할 상황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작성 방법이 있는 요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학자가 나왔냐면 바로 크라벤담이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크라벤담의 바로 어떤 접근과 어떤 접근,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관점에서 그래프 지도 방식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라벤담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크라벤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라벤담은 그래프를 해석할 때 첫 번째로 초점에 관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치적 값에 따라 구분하는 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점에 관한 것은 바로 어떤 게 있나요? 초점 접근에서는 첫 번째로 전별 접근, 그리고 국소적 접근, 그리고 전체적 접근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전별 접근은 한 점을 두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국소적 접근이라는 것은 한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구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간에서 하는 게 바로 국소적 접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간보다 한 점의 근방, 이 근방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 접근은 뭐냐? 전체적 접근은 이 점을 포함하는 이 전체 구간에서 그래프를 해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치적 값에 따른 구분은 바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이 있죠. 질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수량하지 않은 상태로 계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적 접근이라는 것은 반면에 뭐냐면 정확한 수치를 표로 나타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면 바로 지금 폴리아가 나옵니다. 자,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가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 단계에서 적절한 교사의 공통 발문 한 가지와 발문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아는 문제 해결 과정 4단계를 2개 실성으로 했죠, 우리가. 문제 이해 단계, 해결 계획 단계, 계획 실행 단계, 그리고 반성 단계.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를 하는지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 단계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그리고 구하려는 것, 그 두 개를 아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있지만 바로 관계까지, 그 둘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단계는 그러면 그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답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 단계에서는 뭐 하나요? 이렇게 답이 도출된 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바로 풀결 방문이라고 해서 풀결 방문으로 외웁니다. 풀결 방문. 풀결 방문이 뭐냐면 풀이 계획 점검, 그리고 결과 점검, 그리고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게 바로 풀결 방문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위에서 그 반성 단계에서 적절한 공통 발문 한 가지와 적절한 이유를 쓰는 거니까 우리는 풀이를 본다, 아니면 결과를 다시 재해석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본다. 이 네 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겠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 자,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극단적인 교수 현상을 수업 상황과 관련지어 한 가지씩 다르게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극단적 교수 현상은 어떤 학자인가요? 바로 브루소라는 학자죠. 그리고 매형토조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매는 메타인지 단계로 어떤 학생들의 이제 학업을 돕기 위해서 수학 교구나 이런 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왔다고 합시다. 자, 주사위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사위를 도입했는데, 아이들이 확률이 아닌 이 주사위로 공기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더 높은 숫자가 나왔나, 그런 게임을 하고, 다른 이제 학생들의 집중이 이쪽에 쏠리는 게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형식적 고착화는 교사가 이 공식에 의존해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거고, 토파지 효과란 지나친 이제 개인화를 노리는 거죠. 탈개인화를 학생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교수학적 계약에 인해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수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게 토파지 효과, 명백한 힌트 제공하는 게 있겠죠. 자, 조르단 효과는 뭔가요? 바로 학생들의 행동을 과대 분석하여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해하였구나라고 그냥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옆에 수업 상황에 요 매형 토조 중에 어떤 게 이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2026년도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크라벤담, 첫 번째로 크라벤담의 이제 전별 접근, 국소적 접근, 전체적 접근, 그리고 질적, 양적 접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는 건데, 여기서는 질적, 그리고 양적 접근이 나왔으니까 이 관점에서 그래프 지도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를 하고, 폴리아의 이계 실성 내에서 반성 단계, 풀결 방문, 이게 풀이, 그리고 결과 재해석, 그리고 방법 찾기, 그리고 다른 문제 적용,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찾아보고, 극단적인 교수 현상 중에서는 매형 토종 중에 어떤 게 이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아까 읽었던 대로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가려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세 개의 용기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른다고 할 때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교구 같은 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교구. 자,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교수 형상, 여기서 맥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실린더 같은 걸 가지고 학생들이 물로 담고 하고 놀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려고 도움을 주려 했던 매체 도구가 그쪽으로 학생들이 관심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용기에 불을 부을 때 여기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의 높이를 대략적인 그래프 계량으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키포인트가 뭔가요? 바로 지금 대략적인이에요. 자, 왜 이게 키포인트냐면 우리는 크라벤담의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질적 접근은 바로 상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수량화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석을 하는 거고, 양적 접근은 정확한 수치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대략적인 그래프 구형이면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상황이 정확히 수량화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을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고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와 변화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우리가 말해줬습니다. 폴리아의 4단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물의 높이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봐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풀결 방문 이 중에 하나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풀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풀이를 검토한다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결과를 재해석해본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물의 높이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는 거죠. 물의 높이와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물의 높이와 변화를 한번 구해봐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우리가 이 도형이란 이런 실린더로 우리가 이렇게 높이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냐 물어볼 수 있겠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에 반성이 적용될 수 있겠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브루소의 매형 토조 극단적 교수 현상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런 실린더에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쪽에 집중이 더 쏠리고 저쪽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1분에 1리터씩 일정한 속도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물 받고 있다고 합시다. 자, 물을 받는 시간을 x, 그리고 받은 물의 양을 y라고 할 때 다음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